사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막 굵직굵직한 그런 내용들은 좀 언론들이 좀 주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어허 이거 약간 우려가 되는데 이런 대목들은 또 일부 언론만 좀 주목을 해서 그래요. 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오늘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어제 국회가 상속징역세법을 포함한 한 15개 정도 되는 세법 개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내년 1월 1일부터요. 혼인이나 출산할 때 직계존속, 한마디로 이제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네. 이 정도 되겠죠. 직계존속이 지원한 비용 가운데 최대 1억이 증여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종호 기자는 네.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혼인이나 이제 출산을 한다. 근데 부모님이 네. 축하해 하면서 한 2억을 딱 줘요. 네. 그러면은 1억을 뺀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이제 증여세가 매겨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 좋네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행법만 놓고 봐도요. 네. 이 5천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합치면 이제 남자가 있을 거고 여자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1억 5천, 1억 5천 합쳐서 이제 3억을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에서 이제 약간 면제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좀 집안에 재산이 있고 네. 줄 돈이 있다 그러면 네. 이건 뭐 좋다, 땡큐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네. 글쎄요. 이게 이런 재산이 없는 분들은 좀 박탈감, 그러니까 허탈감.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제가 결혼해서 출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한다고 했을 때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래 수고했다, 뭐 잘 살아라 이런 개념으로 각자 자 축하해 하면서 1억 5천씩. 1억 5천씩 딱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집안이 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될까라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좀 사는 분들, 네. 사는 집안의 세부담을 주는 것뿐이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네. 이 법안에 반대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정부가 사실상 세금을 감면한다 이런 거 생색내기만 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있는 집과 없는 집, 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조세 지원은 1억 5천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안만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제 충격적인 것은 네. 256명의 국회의원이 제석을 했고 투표를 했거든요. 네. 찬성이 160표가 나왔고요. 그래요? 반대가 44표, 네. 기권이 52표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반대가 적었던 것도 충격적인데 네. 기권이 52표예요. 기권을 왜 했나요, 이거? 이거 기권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기권이 52명이었다. 네. 반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권을 했다는 건데. 네. 야, 진짜 이게 재산이 있는 분들은 아유 너무 잘 됐다라고 좋아하겠지만 참 씁쓸하네요. 근데 이 이게 부분이. 예. 혼인이나 출산이라든가 이런 공제 있지 않습니까? 네.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이 정책이, 이 법안이 왜 나왔는가? 정부가 이걸 왜 냈는가? 네. 이게 저출생 대책으로 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이래서 더 문제인 겁니다. 왜 청년들이 네. 결혼을 주저하고 결혼을 해도 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이 제가 봤을 때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산 있는 사람들 위한 저출생 대책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있는 집에 네. 자식 자녀들을 위한 저출생 대책이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지금 뭐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네.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남의 나라 얘기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이 생각보다 없었다. 예. 다 있는 집인가요? 다 있는 집인지 모르겠지만 씁쓸한 이런 부분도 있었다. 예산안 통과가 되면서. 네. 그리고 뭐 개정 상속 증여세법 이것도 지금 뭐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예. 이렇게 가업승계하는 그런 집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자, 내가 이제 큰 부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살 이상 거주자가 60살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이렇게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여세. 세금이 있죠. 예. 네. 그게 최대 60억까지는 오. 일단 최저세율 1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내년부터. 네. 어떻게 바뀌냐? 최저세율 적용 증여재산 하한액이 네. 120억으로 어이구. 올라갑니다.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내가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네. 주고 싶어요. 근데 60억까지 일단 세금이 매겨집니다. 10% 네. 최저세율이. 예. 근데 이제는 119억까지는 세금 안 매긴다는 얘기예요. 야.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60억을 이 가업 승계를 이유로 60억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집안이 네. 대한민국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전 이것도 얼마 안 된다라고 얼마 생각을 안될것 하거든요. 같은데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네. 이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이 하한액이 120억으로 올라갑니다. 하. 119억까지는 이 최저세율도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넓게 보면은 부자 감세 아닌가 이것도? 이거 부자 감세입니다. 이거 명백하게 부자 감세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세수 펑크 때문에 힘들다 했는데 네. 부자 감세 철회해야 된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또 들여다 보니까 이 부자 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그 법도 그렇고요. 네. 이번에도 이것도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그렇고. 이 가업승계 이 부분도 네. 정말 노골적인 어떤 부자 감세 성격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줄 돈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줄 돈이 있는 분들은 좋은 정책이다. 잘했다. 네, 이렇게 박수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계층이 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하하. 제가 봤을 때는 있는 집들은 박수를 칠 수 있지만 네. 많은 서민 계층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예. 참 글쎄요. 이 저출생 이런 명분을 삼아 가지고 이런 감세를 해준다. 세법을 바꾼다. 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논의를 더 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 부의 대물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버렸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 적용이 됐을 때 한국 사회에 내년부터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모니터는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부작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다음 국회에서라도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